네, 안녕하세요. 대박남입니다. 1월 3주차 주봉이 좋은 것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나스닥이 폭락을 하고 있고 S&P 500, 다우도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국에 위험한 시국에 종목을 산다? 그건 아니죠. 그냥 안전하게 현금을 지키는 게 좋긴 하나 이미 떨어질 만큼 떨어지고 뭐 떨어질 만큼은 안 떨어졌어요. 네. 조금 더 떨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이 떨어진 시국에서 막 도망가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떨어지면은 버텼다가 좀 더 떨어지면 좀 더 버티고 오히려 좀 더 떨어지면은 매수를 해서 반등을 생각하는 그런 시국이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제 누차는 아니지만 몇 번을 얘기를 했어요. 이제 많이 올라가가지고 위험하다. 최근에는 특히나 제가 이제 말한 게 거의 대부분 맞거든요. 이게 한 번, 모든 거 한 번, 두 번, 세 번이에요. 그냥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모든 걸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은 뭐 많이 올라갔잖아요. 떨어지게 생겼잖아요. 근데 언제 떨어진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 떨어진다 이게. 떨어지는데 지금 241선 이탈됐는데 아직은 이렇게 정배열이죠. 정배열. 이럴 적에는 그냥 안 떨어지고서 반등 나옵니다. 반등이 어디서 나오느냐? 네. 그 전에 지지. 여기가 지지, 여기가 지지. 요 안에나 아니면 살짝 그보다 이렇게 떨어지고 살짝 그 위에. 여기보다 살짝 위에. 여기서 지지가 나오다가 이제 그리고서 떨어지더라도 그냥은 안 떨어질 확률이 크다. 조금 더 떨어질 수는 있으나 반등 후에 그리고서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1월 4주차는 다음 주는 그래서 반등을 한번 생각을 하시는 게 낫지 않겠냐. 만약에 그러니까 월요일날 화요일날 올라가면은 주 후반에는 떨어질 가능성이 크고 월요일 화요일날 떨어지면은 이제 수요일 목요일은 뭐 장이 좋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 비트코인도 경계를 하라 해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 예전에 이런 시국이죠.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 네 번이긴 한데 여기서 나스닥도 그렇고 한 번, 두 번, 세 번 모양 보면 이렇게 한 번, 길이 보면 이거죠. 한 번, 두 번, 세 번, 길이. 그리고 얘가 그냥 떨어졌나요? 이게 지지보다 살짝 높은 곳에서 이제 지지가 나오고서 얘는 121선 지지 받고서 반등이 슝 나왔는데 얘는 121선이 뭐 여기랑 2평이 가깝기 때문에 지금 지지가 어딥니까? 그 다음엔 481선이긴 한데 여기는 좀 너무 멉니다. 멀기 때문에 아마도 뭐요 정도? 네. 요 안에까지는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안에. 그 나스닥이 한 이 정도? 한 1300, 13280? 이 정도 내려오면은 반등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뭐 지난주에 눌러줬습니다. 이제 눌러준 것은 눌러주면 튄다 하긴 한데 계속 눌러줬네. 계속 눌러주고 계속 떨어지죠. 네. 하락 중에는 계속 하락하는 거죠. 근데 지금 4일째고 5일째까지 떨어지면은 여기나 이 근처에서 이제 반등은 나올 가능성이 크다. 반등이 나오지만 반등은 이제 뭡니까? 상승이 아니라 그냥 반등하는 거죠. 반등. 예전에는 이제 이게 반등인지 상승인지 이게 반등인지 상승인지 반등인지 상승인지 반등인지 상승인지 몰랐지만 지금은 확실히 그냥 반등이다. 네, 반등은 이제 약할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고 반등에 성공할 수도 있긴 한데 성공할 확률이 없다. 거의 1도 안 된다. 네, 월봉이 이렇게 꺾였는데 지나고 났더니 또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갈 확률이 별로 없다고 봐요. 저는 별로 없고 반등하다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그어놨죠. 여기까지 2월 달도 경계하고 3월 달도 경계하고 4월 달도 경계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나 싶고 남들이 뭐 것이 엄청 주식을 20년 하든 30년 하든 10년 했는데 엄청 잘하든 간에 조심을 하셔야 되는 그런 시국이다. 제 말도 들어가면서 진짜 본인이 정말 지수를 잘 맞춘다 하시는 분 그런 반 또는 정말
종목을 잘 한다 하시는 분, 그런 분 빼고는 참고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본인 그래서 제 방송을 보다가도 어라 제 대박난 그럭저럭 잘 맞는데 하면은 들어는 보는 거고, 제 뭐 말하는 대로 다 반대로 가더라 하면은 이제 들어보시면 되겠죠. 아, 제가 말하는 거랑 반대로 가겠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은 엄청 위험한 시국이다. 근데 반등은 나올 거기 때문에 구태여 추격 매도는 하지 마셔라. 뭐 빅스 지수랑 뭐 환율 보면은 지금 당장 뭐 날아가는 그런 위치는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위험은 하기 때문에 그래도 현금은 30% 챙겨 놓고서 종목 대마장세를 하신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30%가 있는데 다음 주 내일하고 모레도 확확 떨어지네? 그러면 사야죠. 일단 사고서 반등 시에 또 현금을 마련한다라는 관점으로 계속 앞으로 그런 식으로 엄청 떨어지면 사고, 그리고 반등 조금씩 올라가면은 현금을 야금야금 챙겨놓고, 네. 많이 올라가면 현금을 많이 챙겨놓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오히려 물리더라도 네, 다시 이제 올라가고 그 계좌가 더 늘 수가 있겠다. 근데 까딱 잘못하면 계좌가 막 까입니다. 까딱 잘못하면은. 그리고 이제 감사 시즌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지금 1월에서 4월달까지는 그냥 안전하게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현금 50% 챙겨놓고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차트가 지금 주봉이 꺾였는데, 꺾이면 뭡니까? 이제 데드 반등하죠, 반등. 근데 이게 이격이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반등 까작 하다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미국장이 떨어졌기 때문에 갭하락을 해서 살짝 내려오고, 그럼 이전 저점보다 살짝 낮은 곳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또 반등하다가 끄적끄적 하다가 다시 여기 찍고서 끄적끄적 하다가 훅 깨고 내려가야 거기가 바닥이긴 한데, 얘 차트 와서는 지금 이 480주, 이 120주선 120주선은 안 깰 듯한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실 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도 현금은 챙겨 놓으셔라. 그러면서 우리들은 이제 살 거 있으면 사야 됩니다. 이 푸 차트도 지금, 이 콜 차트도 다 그냥 지금 이상하죠? 네, 모양이 이상합니다. 아무튼 콜 차트도 이상하고, 얘는 콜 차트, 푸 차트는 뭐 도저히 어떻게 할지 감당이 안 돼, 이게. 예상이 안 되는 차트들이고 얘네들은. 자, 그래서 또 이 에코프로도 우리 또 월 70만원 이상 받고 계신 김석일 대표님께서 또 에코프로 BM 뭐 모든 건 2차전지 무조건 2차전지 하시다가 또 요즘에는 또 2차전지 말씀을 다시 이제 2차전지 얘기는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거의 줄어들었고, 그래서 저는 2차전지가 이제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조정이 올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고점 찍고 조정이 오고 있고, 그리고 뭐 2차전지는 웬만하면은 또 손 안 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이 올라갔고, 또 2차전지를 대체할 게 뭐 우리나라에서 또 개발을 했다, 그런 말도 있고. 자, 그래서 2차전지가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여기서 또 보시면 알겠지만은 파동상으로 10만원 기준 11만원 13만원 상투권입니다. 그런데 15만 7,980원 1원 갔죠. 네, 15만 7,900원. 제가 이제 뭐라고 했죠? 이제 파동이 10만원 기준 11만원 10만 5천원이 매도 적정가. 그런데 10만 5천원 가기도 하고 10만 2천원 가기도 하고 11만원 가기도 하고 13만원 가기도 하고 13만원이 상투권인데 더 가기도 한다고 했죠, 내가. 그리고 많이 가면은 15만 8천원이 제가 최고다, 제 기준으로는 그렇게 말을 했죠. 근데 에코프로가 딱 15만 8천원, 거의 15만 8천원 갔죠. 그리고 조정 왔죠, 이게.
요런 말을 이제 하면은 그렇죠. 제가 이제 말하는 게 그렇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많이 봐왔던 걸 11만 원 상투권인데 그러면 11만 원 다 매도하겠죠. 13만 원 상투권이니까. 10만 원에 10만 원 넘어가면은 절반 팔고 13만 원에 되면은 다 팔겠죠. 13만 원 상투권이니까. 근데 13만 원에서 더 가기도 하면은 15만 8천 원까지 간다. 제가 그런 걸 여러 번 봐왔기 때문에 좋은 종목, 잘 가는 종목은 15만 8천 원까지 가. 물론 그 이상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 기준은 15만 8천 원이 거기가 최대 갈 수 있는 폭입니다. 이제 이런 거 봐서는 제 말이 제가 그 말하는 것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다 이제 뭔가를 보고서 경험을 누수히 누차 많이 하고서 한 거예요. 근데 아직도 경험이 부족하긴 한데 경험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은 뭐 종목 발굴 이런 차트들을 잘 발굴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주식만 이제 24시간에서 자는 시간 빼고는 주식만 보고 있어야 돼요. 이제 근데 이제 주말에도 제가 조금 그래도 시간을 많이 컴퓨터에 예전보다 지난주보다는 많이 좀 있었고 그러니까 어젯밤에 12시 땡 할 때까지 컴퓨터 앉아가지고 종목을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런 장에서는 원래가 보이는 장이 보이는 게 별로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주식 경력이 9년밖에 안 되지만은 스스로도 공부 열심히를 했고 그리고 우리 스승님한테 내공을 전수를 받았고 그리고 뭐 대박 차트 이렇게 에브코프로처럼 대박이 날 종목들이 무슨 종목 어떤 차트가 이렇게 대박이 날 것인가 그런 걸 이제 많이 이제 고민을 했던 사람으로서 저랑 함께 하시면은 나중에 이제 당장은 몰리더라도 다 대박이 날 겁니다. 네, 그리고 저기 그것들이 이제 뭐다? 원익 홀딩스 뭐 SGNG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뭐 일단은 원익이 최고죠. 원익이 거래가 16,000주밖에 없긴 한데 이 원익 홀딩스는 일단은 저 고점이 뭐 11배라서 11배고 20년 지났기 때문에 뭐 상관은 크게 상관없는데 그래도 이 고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원익 SGNG도 대박 차트 중에 하나죠. 근데 고점이 저렇게 있다는 것이고 근데 원익은 고점이 없습니다. 고점이 원익은 이것은 고점이라고 볼 이건 쳐주지도 않습니다. 이제 한 5배 이상이나 올라간 게 고점이라고 쳐주는 거지. 원익이 제일 좋긴 하네 원익이. 근데 거래가 없다는 게 함정이다. 원익 차트가 엄청 좋습니다. 이런 것들 이제 잘 이렇게 해서 가거나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크게 갈래다. 잘못하면은 이제 진짜로 5만원 가는 거죠. 잘못하면은. 근데 딱 11,000원까지만 보면 좋겠네요, 이게. 그러니까 11,000원 갔다가 이제 충분히 또 조정을 받아야 이제 5만원 갈 것 같고. 아무튼 바닥에서 잘 모아가면 대박 날 게 원익이고. 자, 그래서 지난주 거들 잠깐 보시면은 IA는 지금 이렇게 끄적끄적 21선 타고 가야 되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파라볼릭이 골든 나니까 골든 반락을 한 거죠, 주봉 기준으로는. 추세도 돌파했고. 그러니까 파라볼릭 살아있고 20주선을 안 깨고 뭐 다음 주 푹 떨어지더라도 파라볼릭 골든 발락 20주선 안 깨고 파라볼릭 안 깨면은 상승으로 보는 겁니다. 지표도 이쁘고. 근데 이거 파라볼릭 깨고 내려가면은 이제 그때 애매해지죠. 이제 또 여기가 지지고 여기가 지지고 또 깼더니 올라오고 애매해지죠. 그러니까 20주선 이탈했을 적에는 비중을 축소하고서 보신다. 굳이 손절치고 다 도망갈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KT도 파라볼릭이 골든이 안 났네. 골든 반락하고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죠. 가고 있는 중. 거래가 들고 외국인이 더 사고 있네요. 자, 이렇게 길게 보면은 역별 종목입니다. 역별 종목. 수급이 너무 좋죠. 수급이. 딱 분위기가 계속 하락만 하다가 이제 뭔가 추세를 돌파하고
여기서 자리 잡고 여기서 끄적 돌파를 계속 매물을 시도를 하다가 돌파 시도하다가 빵 돌파하면은 한 번쯤 흔들고서 흔들고서 가면은 계속 가는 거죠 이제. 딱 분위기는 그냥 여기서 잘 모아 가셔가지고 매물대를 빡 뚫어 올리면은 뚫어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아이고 힘들어 하고서 쉬었다 가겠죠 이제. 쉬었다 가는 게 정석인데 외국인 기관이 안 팔면은 또 잠깐 쉬었다가 잠깐 쉬었다가 계속 갈 수가 있습니다. 그냥 빠 매물대를 빡 돌파를 하고 52,500원 가면은 절반 이상 챙길 건 다 챙겨 놓고서 나머지만 뭐 계속 저기 한 66,000원 상투권 거기까지만 들고 가시고 뭐 그 다음은 5만원 갔기 때문에 10만원 파동이긴 한데 뭐 많이 가야 한 8만원 되지 않을까 싶고. 자, 오파스넷은 살짝 떨어졌죠 살짝. 딱 분위기가 이제 분위기를 잘 보셔야 돼. 이제 120주선만 안 깨고 횡보등락 하다가 20주선 올라타고 이런 분위기가 나면 가는 거고, 120주선도 깨면은 240주선도 살짝 깼다가 그리고 이제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오파스넷은 거래가 없는 종목입니다. 거래가 일봉에서는 그냥 이대로 하는 게 좋겠죠. 이대로. 지금은 이거를 깨면 항상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 확인. 이 추세를 깼죠. 깨면은 그 다음날 확인합니다. 확인. 확인했더니 올라왔고 그 다음날도 봤더니 빵. 그러니까 지금 5일선 회복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게 추세죠. 이거 깨기 전까지는 단기로는 이렇게 하시길 바라고. 다음 주에 이제 쭉 떨어지면 일단은 3,790원 내려오면은 일단은 선매수를 10% 해놨다가 깨고 내려가면은 손절. 자, 그래서 또 확인하시려면 확인하시는 건데 손절 치고서 올라오면 사는 게 제일 좋다. 상신전자도 지금 주봉이 최대 거래가 터지고서 여기서 바닥을 치고서 이제 여기를 지금 매물을 돌파를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죠. 시도를. 만약에 다음 주도 빡 급등하면은 이제 최대 거래 터진 종가 이제 파라볼릭을 얻어맞거나 살짝 돌파를 하고 파라볼릭 골든 나고서 다시 떨어졌다가 나중에 이제 모양이 잡히면은 그때는 막 갔다가 또 지지받다가 갈 확률이 높다. 그냥은 쭉쭉쭉쭉 안 뻗겠네. 안 뻗고 계속 시도를 하다가 빵 가도 또 조정을 받다가 또 그러고 갈 것 같아. 가다면 이런 식으로. 아무튼 손절가를 저기 3,550원 자꾸 분할 매수 하시던지 일봉에서 721선 기준 잡고서 손절 잡고서 한번 분할로 한번 접근을 해보셔라. 저 같으면 721선 손절 안 잡고서 여기 뭐 요 하단까지 요 하단까지 이거 이탈되면은 비중 부담되는 물량 축소하고, 지금은 파라볼릭 골든 반락이죠. 이제 21선 61선 골든 크루스가 나고 내일 갑자기 훅 떨구면서 이제 21선 내려오면은 그 이하까지 좀 떨어져도 버티면서 21선 가격에 10% 이내 선매수, 파라볼릭 깨고 내려가면 일단은 비중 축소. 웅진 싱크빅도 이제 721선 지지할 적에 그때 이제 신규 매수 추가 매수 하시고 721선 이탈되면은 손절 후에 다시 보시는 게 낫겠고, 박님도 지금 매물대죠. 매물대. 근데 지표는 이뻐서 돌파를 할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뭔가 모양은 이상합니다. 모양은 이상하고 약간 좀 연봉은 되게 좋은 것 같고, 확실히 뭐 에코프로 비행 그런 확실한 차트는 아닌데 뭐 지나고 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근데 거래량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 제가 이제 에코프로 비행 같은 차트가 뭐가 있지 안만 찾아도 잘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박님이 그런 비슷한 차트입니다. 근데 이게 길게 보면 거의 이게 차트는 아직은 완벽한 정배이긴 하지만은
완벽한 정별이긴 하지만은 아직은 얘들이 이렇게 우상향으로 돌려주지 않은 상태다. 이게 딱 분위기 보이죠 이제. 241선 타고 가야 되는구나. 근데 여기가 한번 외바닥이기 때문에 이제 241선 깨고 내려가면은 이제 다시 여기까지 떨어지겠구나. 장이 안 좋으면 다시 여기고 여기. 장기로는 아무튼 엄청 좋은 차트입니다 얘가. 그래서 241선 손절 잡고 하시던지, 뭐 여기 내려오면은 여기 한 이 정도, 2200 2100원이 매수 저점 가기 때문에 2100원 721선 내려오면은 그때부터는 분할로 꼭 한번 해보셔야 되는 종목이고, 용평 리조트는 뭐 간다 만다를 알 수가 없고 그냥 이대로 그냥 하신다. 이대로 깨면은 손절. 새로운 오토도 그냥 21선 깨면은 손절. 올라오면 재매수. 새로운 오토도 깨면은 손절 후에 다시 뭐 720원 밑에 있는데 다시 보시던 거 사시고. 자,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세 이탈 시 비중 축소, 그리고 전저점 이탈 시 부담되는 건 물량 전량 매도 그렇게 하시고. 자, 이번 주는 첫 번째 종목은 CU테크. 일단 일봉으로 보면 좋죠. 일봉으로. 뭐 여기서도 뭐 좋습니다. 여기서도 갈 확률이 있지만은 떨어졌죠. 왜냐면은 외바닥이기 때문에. 외바닥. 근데 지금 쌍바닥. 쌍바닥은 뭡니까 이제? 요때보다는 갈 확률이 높은 거죠. 근데 지금 쓰리바닥이 정석이긴 합니다. 항상 쓰리바닥이. 근데 쌍바닥도 확률이 높은데 지금 매수 신호가 나고 있죠. 그러니까 해보는 거예요 그냥. 쓰리바닥은 반드시 해야 되고 쌍바닥도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쌍바닥도 어떻게 거의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고, 5주선을 회복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는 시가 이하 매수의 관점이고, 시가 이하 내려왔다가 훅 급등하면은 이제 이전 고점 매물대 파라볼릭을 근접해도 매도요, 돌파해도 매도요가 좋겠다. 목표가는 소소하게 8130원 이 정도를 보시면 되겠고, SK텔레콤이 지금 차트가 예전엔 이렇지 않았는데 액면 분할되고 나서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전에 그렇다고 말을 했는데 지금 외국인이 1조 1217억이나 샀습니다. 외국인이. 개인도 사긴 했는데 외국인이 엄청 많이 샀습니다. 기관은 안 사고 거의 외국인만 엄청나게 사고 있다. 차트도 좋습니다. 차트. 주봉도 주봉은 뭔가 좀 애매하죠. 애매하고. 월봉도 약간 좀 애매하고, 애매합니다. 지금 박스권 상단이기도 하고. 근데 외국인이 1조 7천억이나 샀기 때문에 한번 그냥 어떻게 할까요? 얘는 그냥 5일선 손절 잡고서 5일선 손절 잡고서 이전 저점 55,100원 그리고 5일선 손절 잡고서 월요일날부터 시가 이하 분할 매수. 저 같으면 120분봉상 이렇게 파라볼릭 깨지기 전까지 이렇게 만약에 훅 떨구면 사가지고 월요일날 이제 내일 그러니까 장이 안 좋아서 훅 떨고 온다. 그럼 시가야 사가지고 파라볼릭 지지받고 가면은 추가 매수.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실 분들은 하시고, 이거 깨고 내려가면은 일단은 손절이고. 디지털 조선. 엊그저께 이제 상한가를 갔죠. 뭐가? 대신정보통신이. 자, 대신정보통신도 차트는 되게 좋은데 이렇게 떨어졌는데 여기서 사는 거는 정말 제 스타일은 아니죠. 제 스타일은 아니긴 한데 얘가 또 근데 길게 보면 또 제 스타일이에요 이제. 왜냐면은 네.
제가 이제 추구하는 대박 차트 스타일이죠. 이제 장기평을 얘도 장기평 올라타니까 이렇게 날아갔죠. 항상 이렇게 올라타면은 날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떨어지면은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야 됩니다. 이런 차트들은 회사가 괜찮은 것들 떨어지면 오히려 추가 매수. 얘가 지금 6001선을 막 가다가 못 가고서 쭉 떨어지고서 이제 6001선을 딱 뒤집었더니 그냥 빡 그냥 V자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장기평 큰형님 돌파 지지받고 하니까 여기를 안 깼더니 갑자기 상한가 50, 22평 밀집에서 적산병이 나오고서 밴드 하단에서 빡 급등. 그래서 이 디지털 유선도 지금 적산병이 났죠. 지금 적산병 721선에서. 그리고 차트를 길게 보면은 네. 얘도 큰형님 얘도 똑같은 스타일이에요. 지금 거의 비슷한 스타일. 얘도 큰 상승 후에 내려와서 큰형님 만나 뵀더니 빵 급등. 큰형님 만나 뵀더니 빵 급등. 다시 큰형님 만나라 배우고서 빵 갈지 나락으로 갈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물리더라도 크게 상관없는 부담되지 않는 종목이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기타 법인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개인은 팔고 있고 외국인은 팔고 있고 자 그래서 이 디지털 주선도 지금 주봉에서도 5주선, 10주선, 20주선 2평 밀집에서 갑자기 빵 심리가 살고 있고 그래서 네, 뭐 장도 안 좋은데 손절 기준은 그냥 5일선 이탈되면은 지금 5일선은 회복을 했거든요. 회복 잠깐만요. 네. 5일선이 2,949원. 5일선 회복 안착하고 지금 파라볼리 저항받고 떨어지고 있는데 심리가 올라오고 다 지금 방향이 위로 잡히고 월요일날 개파락해서 개파락하면 그럼 뭐 일단 발만 담그는 거죠. 발만 담궜다가 오 간다 싶으면은 그냥 냅다 추가 매수. 그러니까 밴드 하단을 안 깨고 그러니까 여기 2,855원 2,850원을 깨도 그 밑에가 이제 721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 없는 금액은 홀딩 하시고 근데 만약에 2,850원을 안 깨고서 가는 분위기가 난다? 그러면 냅다 이제 또 상한가도 갈 수 있는 그런 시국이다. 일단은 이 추세를 안 깨면은 박스권 상단이 이제 여기고 자 여기서도 봤듯이 이걸 지울게요. 자 고점과 고점을 그었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올라가다가 떨어졌죠. 어디가 저점인지 모르는 거지 이제 어디가 721선인가 그 이한가 어딘가 저점인지 모르는데 고점과 고점을 그은 추세를 복사해서 딱 여기다 갖다 붙여놓습니다. 네. 여기다가 네. 그랬더니 딱 찍고서 반등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박스권이라는 소리예요. 박스권. 박스권으로 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하는 거죠. 1차 목표가가 박스권 상단 3,280원이고 2차 목표가는 박스권을 돌파해도 매도요. 매물대인 3,430원 이 정도가 2차 목표가다. 거기가 또 이제 241선이 있기 때문에 3,440원 정도 가면은 일단은 팔고 부담되는 거 팔고 보셔야 되겠죠 이제. 네이블은 지금 매물대네 매물대. 네, 월요일날 갑자기 훅 떨구면은 5일선 근접 시에 5% 21선 근접 시에 10% 이렇게 하다가도 또 냅다 이렇게 흔들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저항별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보셔야 된다. 네, 이렇게 파라볼이 깨지기 전까지 하신다. 네. 인성정보도 721선을 딱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봉에서 이렇게 T자형 아래윗꼬리 소위 양선이 났어요. 지금 3바닥 형태에서
자, 지우고 보면은 딱 정확히 찍었네. 이렇게 보니까. 네. 정확히 3바닥 치고서 양선이면 어떻게 됩니까? 사야죠. 네. 이럴 경우 그냥 가기도 하긴 하는데 보통 끄적 하나 둘 셋 보통 이게 정석이거든요. 이게 다음 주도 시가이야 전저점 2,400원 2,300 잠깐만 여기 저점이 2,395원 이탈되지 않고서 잘 지켜주면은 한 1, 2주 후에 추가 매수해서 상승을 노려보시고 기본적으로 부실주기 때문에 비중은 크게는 하지 마시되 연봉이 끝내주죠. 연봉이 끝내주고 자 한미글로벌도 일단 연봉은 끝내주긴 하는데 심리가 90입니다. 심리가 90. 네, 굳이 달려들다가 이제 불에 타서 죽을 수가 있다. 지금 그러니까 많이 사면은 근데 조금 사면은 나중에 이제 열이 식히면은 그때 대박이 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분할 매수 하도 지금도 상관없습니다. 지금도 외국인이 2170 네, 27억 네, 얼마 안 샀죠. 네. 엊그저께 22억 샀네. 22억 JP 보관해서 뭐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 때문에 그런 이슈로 해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최대 거래 터진 종가를 돌파는 했네. 지금 보니까 하나 2주째고 2주째 간 김에 이제 한 이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냅다 갈 수가 있다. 이제 냅다 그럼 그 중간인 요 정도까지는 가겠는데 이게 16,300원 보유자분들만 참고하시고 얘는 뭐 그냥 월봉에서 네, 지금 5% 사고 20월선 내려오면 5% 사고 전저점 네, 한 8,000원 내려오면은 10% 사고 그런 식으로 해도 하면은 돈 벌 것이다. 그런데 이제 위에서 많이 사면은 운빨이다. 네, 운빨. 욕심 부리다가 이제 조금 잘못될 수가 있다. 네. NHN도 제가 잘 보셔야 된다고 했죠. 잘 보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 NHN 같은 경우가 대박 차트가 중에 하나거든요.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월봉에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는 한 것들이 쭉 날라가요.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이렇게 갔죠. 근데 또 다시 본전 왔어요. 다시 본전하면 사야죠. 네. 또 이제 요 정도까지 떨어질까 그냥 갈까 이게 문제이긴 한데 많이 떨어져야 이제 여기라는 거죠. 여기 3만원 이하. 근데 이게 과연 그냥 갈까 떨어질까 저도 참 애매합니다. 저는 참 애매한데 차트는 대박 차트인데 이게 지금 이미 올라간 상태라서 여기도 아니고 이제 내려오면 그러니까 샀어야 되는데 근데 여기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거기서 거기 외국인이 그리고 1269억이나 샀고 프로그램도 1200억 싸이월드 관련된 종목 네. 그래서 얘가 다 대박 얘는 옛날에 위즈코프 네, 위즈코프 이런 약간 비슷한 스타일이고 어떻게 보면 위즈코프보다 더 좋고 네. 고점이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M2N 같은 스타일이죠. M2N 고점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 스타일 아니네 얘도 저 고점이 높네 얘도 이제 MTM도 이렇게 고점이 높은데도 다 대박이 났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박 차트다 하는 것들 뭐 팜스토리는 이 먼저 간 거고 그 다음에 뭐 SG, NG도 그렇고 다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런 스타일. 자 근데 정상적인 것은 이렇게 고가가 높지 않는 게 정상적인 거다 이렇게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NHN이 이런 스타일이야. 이런 스타일. 얘랑 또 R 서포트 예, 이런 스타일이다. 이런 스타일.
그 NHN도 지금 관심을 가지시고 봐야 되는데 주봉에서는 아직 지표가 안 좋죠. 근데 1주, 2주 동안 양선이 났고 파라볼 일봉에서 721선에서 파라볼릭 골든 발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21선 파라볼릭 깨지기 전까지는 그냥 뭐 10%는 그냥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냥 떨어지면 손절도 없습니다. 이런 거 굳이 손절 필요도 없고 개인이 손절 지금 그러니까 여기를 이탈되면은 뭐 전저점이나 이제 뭐 파라볼릭이나 이제 운 나쁘면 이제 34,200원 전저점이나 이제 밴드 하단 만에 떨어져 이제 밴드 하단이려나 이제 얘가 떨어지면은 최소 34,000원이고 그 다음에 최대는 한 이 정도겠죠. 이 정도 27,000원 위로는 31,000원 1,500원 매수 적정가 밑으로는 28,500원 매수 적정가인데 위아래로 30%씩 치면은 33,000원 밑으로는 27,000원이죠. 네. 많이 떨어지면 27,000원까지입니다. 그 월봉 보면 죽이는데 연봉 보면은 살짝 애매하죠. 이게 이렇게 외바닥이라서 이제 전환선도 지금 올라는 탔는데 우하향이고 매물대고 얘 보면은 뭐 이렇게 갈 듯한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근데 실적도 좋고 뭐 수급도 좋고 재료도 좋고 월봉이 너무나도 좋고 이런 종목 사가지고 물려도 나중에 저 밑에서 한번 추가 매수만 잘 하시면은 돈 많이 벌 겁니다. 그렇게 분할로 하시든지 요렇게 또 내려오면 사야지 했는데 또 안 내려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요렇게 하실 분들은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근데 가다가도 못 가면은 손절을 해야 됩니다. 이제 장투 아니신 분들은 YM택은 또 신규 상장주 얘도 지금 외바닥 쌍바닥 지금 쓰리바닥 치고 가는 중이죠. 쓰리바닥 치고 근데 외바닥 뭐 쌍바닥 쓰리바닥이면 더 좋긴 한데 단기로 쓰리바닥인 단기 쓰리바닥 그냥 뭐 얘는 21선 손절 잡고서 손절 잡고서 일단 여기는 좀 가깝습니다. 여기에서 그냥 절반 팔고 장도 안 좋은데 5만 얘는 최대 목표가가 52,400원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만약에 시가야 5일 그냥 얘는 뭐 시가야 월요일날 또 다 하락을 하면서 얘가 또 시가야 마이너스 출발한다. 시가야 좀 내려오면은 그냥 삽니다. 이전 저점 약 근접하면은 그냥 사고 빡 급등을 하면 여기서 전량 먹고 파시던지 한 90% 팔고 나머지 조금만 들고 있다가 52,000원 넘어가면은 전량 익절하신다. 파라볼릭 깨고 내려가면 일단은 부담되는 금액 다 파신다. 대부분 손절을 기준을 못 지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장이 괜찮으면은 손절 안 해도 이렇게 깼다가도 올라갈 수가 있겠지만 장이 안 좋으면은 그냥 뭐 지하실 몇 층 갈지 모릅니다. 얘는 기본적으로 실적이 좋아요. 실적.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고 얘는 연봉이 심리가 살죠. 5년선 회복 관점.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는 5년선 근접할 적에 한 19,700원, 800원 여기 내려오면 사는 거죠. 여기. 월봉 기준, 연봉 기준으로는 이제 여기 내려오면은 그냥 사야 된다. 여기. 자, 주봉 기준으로는 파라볼릭이 골든 발락을 했는데 지금 파라볼릭과 봉과 이격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은 안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파라볼릭 골든 발락 후에 파라볼릭만 안 깨면은 이제 또 상승 외바닥 쌍바닥 치고 갈 적에는 추가 매수 신규 매수 추가 매수 하십니다. 지금은 관심 종목에 넣으셔라. 그냥 가면 아쉬운 분들만 잘 해보시고 포스크 ICT도 지금 파라볼릭 골든 발락을 3주 동안 한 거죠. 지금 3주 동안 하다 보니까 지표가 하락으로 갔는데 얘는 살아있고 자 월봉이 240월선 생겼는데 만나 뵙고 지금 가려고 하는 중이죠. 근데 월봉이 지표가 하락이고
연봉도 지금 사상 최대 거래가 터지고서 작년에 조정받고, 근데 심리가 아직 안 삽니다. 수급도 개인밖에 없고. 자, 근데 721선을 돌파, 뭐 그냥 이대로 얘도 포스코 ICT도 이대로 한번 해보실 분은 해보시고, 721선 이탈, 여기 6,000원 이탈되면은 손절하신다. 뭐 그리고 SG 솔루션도 뭔가 눈에 띄긴 합니다. 얘도 애매하고, 눈에 띄는데 애매하고, KG 모빌리언스는 주봉 기준으로 파라볼리 돌파 지지받고 빵 갈 수도 있다. 근데 지표가 하락이긴 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했다 돌려주면 이때는 장땡이고, 지금은 이러다가 쑥 급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라는 거고. 휴니디도 얘도 이변성 종목입니다. 이변성. 사상 최대 거래가 터지고,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여기서 파라볼릭이 계속 살아있고 20월선이 그 위에 있고, 요때 한번 해보는 거죠. 해보는 거. 지표도 매수고 최대 거래 터진 종가 위에 있고, 근데 여기서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했는데 지금 다시 이제 올라왔습니다. 이게 245월선도 다 내려왔어요. 이게 내려오고 돌파를 했어요. 여기서 뭔가 이제 흔들고 가는 분위기가 아닌가 싶고, 뭐 얘는 볼 것도 없고, 여기 8120원 이탈 시 손절 후에 나중에 다시 보시고, 거기만 안 깨면은 분할 매수. 박세리는 이제 많이 내려 떨어졌다고 했죠. 지금 이제 거의 이제 반등 임박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긴 하는데, 잘못하면 상패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적당 비중만 적당히 지키십시오. 지금은 그냥 전저점 36,300원 손절 잡고서 한번 적당이니까 한 10%만 사보는 시국이다. 기준선이 위에 있기 때문에 21선 기준선 올라타면 확률이 높은 거고. 자, 파트론도 예전부터 관심주였긴 했는데, 요때 근데 요때 가려다가 못 갔는데, 외바닥이기 때문에. 외바닥 쌍바닥 파라볼릭 돌파 지지받고 십자전환 신호 나오더니 계속 잘 갑니다. 외국인 기관이 막 사고 있고 개인은 막 팔고 있고, 외국인 기관 쌍끌이 속에 개인은 나홀로 대량 매도 치고 있는 종목이다. 아마도 20월선 이번 달에 그냥 간다기보다는 아마도 20월선 정도까지 또 한번 조정 받다가 그리고서 다시 가지 않을까 싶은 종목입니다. 얘는 실적도 괜찮고 저평가돼 있고, 연봉도 매물대고. 연봉이 좀 애매하네. 근데 이게 저기 동시 시청자 수가 또 몇천 명인 4천 명? 4천 명, 5천 명까지도 되시는 우리 박한샘 선생님께서, 박한샘 전문가님께서 자식에게 물려줄 종목이다.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한다. 저도 예전부터 외국인 기관이 사는 건 보긴 했는데 차트가 애매해서 파트론 애매하네요 하고서 넘어갔던 종목이죠. 지금도 뭔가 애매해요. 위치가 바닥이 아니잖아 지금. 뭔가 애매합니다 이게. 근데 외국인 기관이 사는데 한번 보긴 봐야 될 것 같은데, 보긴. 지금 당장은 아니고 주봉으로 보면 이제 20주선 외바닥이기 때문에 그냥 가면은 보내주고, 뭐 20주선에서 쌍바닥 치고 20주선 딱 20주선에서 만약에 떡 떨어졌는데 20주선에서 또 양선 난다? 그럴 적에 20주선에서 양선 날 적에 그때 뭐 20주선 손절 잡고서 한 30% 지르는 거죠 이제. 자, 얘도 이제 월봉에서 파라볼릭이 올라와요. 이렇게 십자전환 신호 났네. 그럼 여기서 막 질러 보는 거죠. 여기서
30%. 그런데 지금 밴드 하단 근처기도 하고. 그런데 얘는 이 당시에 지표가 하나도 안 맞았죠. 하나도 안 맞을 적에는 2, 30% 지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10%만 지르는 거지. 10%만. 그리고 분위기 봐서 간다 싶을 적에 더 추가를 하는 거지. 네, 그럼 이쯤에서 마치고 이제 2시 40분이네요. 오늘 좀 늦었네요. 강아지 산책 가야 되는데. 좀 있으면 날이 추워지기 때문에 빨리 이제 끝내고 강아지 산책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돌아와서 또 신규 상장주들이 이럴 적에 좋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 좀 좋은 게 있네, 가는 종목, 좋은 종목 있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규 상장주들의 대표적인 것은 이 제노코. 자, 상장가. 상장 고가가 높지 않고, 네, 그리고 상장 때 최대 거래가 터졌는데, 이렇게 그 최대 거래를 돌파하고 내려왔다가 막 돌파를 했는데, 지표가 매수를 보내고, 또 파라볼릭이 골린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제 3주째 접어주더라도, 요때, 신규 매수, 추가 매수, 신규 매수, 추가 매수. 일봉이든 월봉이든 연봉이든 주봉이든 이런 형태가 최고입니다. 최고. 항상 이런 형태를 반드시 기억을 하시길 바라고. 네. 자, 그러면은 저는 이만 종료를 하고 강아지 산책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또 신규 상장주 좋은 거 찾아보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는 막 떨어지면은 항상 뭐든지 손절도 초기, 지금은 그 많이 늦었지만 뭐 아직은 늦지 않았는데 조금 더 떨어지면 늦은 거다. 늦은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반등 매도를 하려면은 그냥 버티다가 반등 시에 손절을 하셔라. 지금 팍팍 지수가 팍팍 떨어진다 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팍팍팍팍 이렇게 팍팍팍팍 이렇게 떨어질 적에는 막 팔아야 되죠. 네. 지금은 이렇게 떨어질 시국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떨어지더라도 올라갈 반등하다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구태여 손절하지 말고 잘 버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다 다음 주에는 반등 시계 먹기를 기도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